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블랙 먼데이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증시를 덮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피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셀코리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5.5% 빠지면서 2,32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5.25% 떨어지면서 65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요,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원 넘게 거래소에서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이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를 견인한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장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SK하이닉스 9% 넘게 빠졌고요.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5%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하나오션 10%,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 하락 마감하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1,8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8% 넘게 빠졌고요. 휴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ABL 바이오 오늘 GSK와 4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상한가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 짚어볼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투자 우선 플랜 코너 기대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투자 킥포인트 강의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실적인 전략들 모두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100억 마스터플랜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밤 10시 30분에 마스터님의 단독 라이브 방송 링크를 이 팍스 통신망 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도 함께 해주셔야지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백억 마스터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에릭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릭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0억 마스터 플랜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오늘 굉장히 또 근심이 더욱 커지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급락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목이 지지선을 모두 이탈한 모습인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죠. 지금 손절을 해서 지금과 같이 급락 구간을 모두 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른 상황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급락한 주가 그대로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방송 중에 그러한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하신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또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추적 플랜을 통해 우리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릭 마스터님 최근에 3월 24일 YG 엔터테인먼트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7% 가까이 힘있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중공업 두 번에 걸쳐 제시해 주셨고요. 각각 11%, 5%로 수익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10일 통신망에서 제시해 주신 동성화인텍 16% 넘게 수익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몇 개만 리뷰를 해봤지만요. 사실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만들어주고 계신 마스터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들 곧바로 수익으로 잡을 수 있었던 전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전략을 간략하게 또 공유를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시황과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세를 이어가고 시장에서 주목도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들, 특히 종목은 한정적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 종목을 리뷰 시간을 갖는다면은 동성화인텍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추세를 이어가고 또 상승 흐름에 있던 종목들이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추세를 잃어버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증시가 반등한다는 가정하에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반등 그리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수익들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힌트로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다시피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11월 6일 이후 끌어올린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LNG 관련해서 조금은 뒤늦게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고점 부근에 눌림목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1일 팍스통신망에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16%대 이상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용한 그리고 그 조정 구간의 눌림목을 활용한 매매를 가져갔을 때 단기적이지만 폭발적인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고 조선 관련해서도 대장주로서의 주가 흐름을 만들어준 종목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고점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를 명분으로 진입 이후 3거래일 만에 11%대 이상 상승률을 챙긴 종목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낙심하시고 실망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또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눌림목에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 중에 또 그러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힌트까지 그리고 디테일한 종목명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에릭 마스터님께서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갔는지 좀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 눌림목 매매 시점을 잘 잡아주셨고요. 또 조선의 대장주죠. 삼성중공업 상승 추세 잘 캐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굉장한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좀 든든한 길잡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팍스통신망 내 입장하시게 되면요. 저희 마스터플랜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에 에릭 마스터님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는데요. 이 방송의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세한 마스터 종목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50분 내에 입장하셔서 든든한 마스터 플랜의 길잡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지도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들을 좀 짚어볼 겁니다. 여러 개의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좀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부의 지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태풍입니다. 사실 시장이 정말 태풍 같아요. 밖에 날씨는 되게 맑고 좋았는데 증권 시장에는 정말 거대한 태풍이 들이닥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태풍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손 쓰지 못하고 당할 정도로 장 초반에 쏟아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손 쓰기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일정 구간 또 지지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재료는 시장을 꾸준히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아래쪽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태풍 한가운데 그리고 초토화된 흐름 이 뒤에 지금이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태풍을 몰고 온 재료가 이 트럼프의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라면은 앞으로 있을 경제 지표 그리고 트럼프 관세 완화 같은 또 악재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재료가 나온다면은 지금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들이 정말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 분명히 세워볼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 올 초부터 반등을 이어온 그리고 상승을 해온 국내 증시이지만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높다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반등 그리고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주가 위치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판이하게 또 가져가야겠죠. 그러한 자세한 전략들은 말씀드린 팍스통신망에서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본 관세는 이미 발효됐고 이제 상호 관세 발효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가 바닥일지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는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득한 안개 속에서 그래도 개인들은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앞서 수급 상황에서도 체크가 됐었는데요. 이런 불확실 가득한 안개 속에서 또 길잡이 얻어가시려면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의 지도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무풍이네요. 태풍과 좀 대비되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태풍이 몰아치는 구간이 있다면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도 분명 존재할 거란 말이죠. 이런 무풍지대 종목들을 좀 설명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 전반적인 태풍 한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람이 불지 않는 영역인 안전지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틀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이겠고 또 한편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증시 조정 중에 특히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실 미국 관련해서 관세 악재를 가지고 미국향 수출 양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정말 증시 전반적으로 사실 수출주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수출이라는 것을 하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증시가 반등할 때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할 때 여전히 관세 무풍지대에 있다 할 수 있는 종목군의 저가 메리트를 노려서 또 접근을 할 것인지 혹은 아직은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경기 방어주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실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내수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증시 흐름이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특히 이런 기업 재무 안정성과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관세 충격에도 외국인이 여전히 방산, 게임, 식품주와 같이 또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들의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뭐 한한령 재료를 가지고 엔터라든지 말씀드렸던 게임 이런 업종들도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과 같은 흐름 속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오늘 장중에 선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마스터 플랜에서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종목이 있으니까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디테일한 공략 가이드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는 우리 관세 그리고 이 불확실성 가득한 경기 침체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바람에서 벗어난 무풍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에릭 마스터님께서 또 이 무풍지대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터주들이라던가 방산주 혹은 식품주들 계속해서 흐름을 잡고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관세 피난처 종목들 우리 공략해봐야겠죠. 바람이 휘몰아치면 우리는 고요함을 찾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난처 종목들 공략 잘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팍스통신망 내로 입장하셔서 에릭 마스터님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 주신 거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키워드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인생은 사실 또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저는 사실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또 하물며 증권 시장에 가면 너무나도 선택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점액추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 우리는 일정 구간 정해진 비중을 가지고 이 증시 종목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우리가 정말 추가 매수의 찬스를 갖고 있지만 비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분은 정말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여유로운
여유롭게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일정 구간 포트에 여유가 있으면서 비중에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런 조기 대선 테마주들 그리고 가대 낙폭주들 혹은 지수 대비 강한 종목에 대한 추가를 정말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은 대다수의 분들이 정말 추가 매수에 또 비중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증시 흐름을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선택의 순간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기 대선 테마주들의 관심을 가져볼 것인지 혹은 가대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을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기 방어주 혹은 또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또 보인다는 명분하에 또 한번 신규 진입을 노려볼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의 또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판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증시 자체가 추가 하락했을 때 혹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 기대감을 가지고 인물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 관련주 또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살펴볼 텐데 자, 이 종목 사실 굉장히 긴 시간 행보를 하면서 주가를 잘 다져온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조기 대선이라든지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만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에 오히려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영향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이 8,700원이라는 주가 이후에 강하게 또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항대에서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또 바쁘게 추격 매수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주가가 굉장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격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저점 지난 8월 5일 이후에 꾸준히 아래쪽에서 행보를 한 이후 단기 반등 개인적으로 또 매집의 흔적이 보여졌죠. 이후에 또 적절한 행보를 보여줬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조금 더 눌림목에서 지지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종목군이 있죠. 가격 낙폭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있겠죠. 외국인들의 이런 대량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 장기 이평선 부근이 19만 원대, 최소 18만 원대에서 지지 가능성을 좀 크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무방비비 상태에서 당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제약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한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 매수 염두에 두시는 분들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최소 양봉이 연출될 때 양봉이 지속되는 흐름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아직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지만 그 저점 자체가 어디인지 잡히지 않은 흐름입니다. 단순히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양봉이 연출되고 저점이 확인된 이후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가격 낙폭
주들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방어주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농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와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이런 경기 방어주에 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시 흐름 대비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일정 구간 3월 또 양봉 이후에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고점 저항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경기 방어주들 정말 강철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명분을 두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수익을 챙기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농심을 짚어주시니까 사실 제가 또 마스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농심 하면 또 라면이고 라면 하면 또 삼양이 떠오르거든요. 이 삼양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삼양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요즘? 조금 이런 경기 방어주 업종들도 판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수출이라는 재료가 좀 더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저점 그리고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가 꺾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지지를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폭풍이 또 한 번 휘몰아 닥치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흩뿌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마스터님께서 또 정치 테마주, 이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책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 아가방 컴퍼니 보여주셨고요. 또 과도하게 떨어지는 종목으로 우리 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수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식품주들, 농심, 그리고 제가 여쭤본 삼양까지 한번 쭉 훑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슈 재료들을 잘 요리해서 또 수익으로 만들어 보려면요. 든든한 길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 상황이지만요. 이런 선택의 순간에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죠. 우리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스캔하셔서 꼭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부해지도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들이 좀 눈에 이제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이 부해지도에서의 마스터 키워드는 뭘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 무풍이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가지고 온 이 무풍이라는 키워드는 이런 급락하는 또 증시 흐름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가 흐름을 연출해주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무풍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마스터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간략한 힌트와 더불어서 차트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무풍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또 경기 방어주 중에서 앞서 보신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통신 3사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1분기에 정말 영업이익이 합산으로 1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AI를 활용한 신사업 수익으로 인해서 고실적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출이 4조 5천억 원을 육박하고 또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정책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측면에서 AI, 에이전트인 에이닷 같은 재료도 갖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양자 관련된 또 기술 재료도 갖고 있으니까 증시 또 흐름과 관계없이 현재 주가를 잘 지켜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강한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자면 자, 이 종목 고점인 11월 28일 61,900원 이후 아래쪽으로 강하게 또 빠르게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또 반등 시도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종목이 저점이다 할 수 있는 54,000원 부분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최근 증시 흐름 어땠습니까? 정말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강하게 아래쪽으로 뭐 적게는 4%, 강하게는 10% 이상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연출했는데 이 종목 최근 흐름 보십시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러한 주가 흐름을 연출한 데는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잘 지탱하고 있고 수급적인 흐름이 견조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인 58,000원대 부분까지는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증시 하락이 이어진다 해도 그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꼭 지금 흐름에서 관심을 가져 보시고 접근을 해 보시는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또 30분 지났죠. 공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부터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동통신사 3사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합산해서 1.5조 원을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또 AI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AI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급해 주셨던 에이닷이라는 이 플랫폼이요. 저도 써봤거든요. 저는 이때 에이닷을 이용해서 AI 통화 요약 기능을 써봤었는데 정말 새롭고 또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닷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까지 적용된다면 또 시장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고 수요도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트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차트를 한번 보니까 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지지대를 가지고 또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외국인,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니까요.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 더욱더 매력 있고 더욱더 무슨 종목인지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잠시 후에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입니다. 들어오셔야겠죠.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내에 입장해주시면요. 잠시 후에 10초의 카운트다운 뒤에 단독으로 팍스통신망 내에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숫자만큼 정직한 게 없죠. 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팍스통신망 내에서 곧 공개해드립니다. 네, 조금 전 종목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은 또 받아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과 더불어서 자세한 전략도 우리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팍스통신망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종목명 공개됐고요. 저희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 또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혼자서 투자 플랜 세우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플랜들 함께 길잡이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통신망 내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진행되는 이 매매 기법 잘 들으셔서 또 어떤 전략으로 내가 시장에 도전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바로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증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혹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는데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 그리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때 우리가 또 준비를 해놔야 그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또 강한 상승 추세를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또 고급 과정까지 잘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자주 증시 흐름에서 연출되는 흐름을 이용한 매매법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부터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또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중에 눌림목 매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스윙 매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돌려차기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눌린 구간에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트 패턴 그리고 기법이다가 보시면 되겠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치는 주가 흐름을 이용한 또 활용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약을 했을 때 이렇게 돌려차기 매매법을 이용해서 공약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리고 강한 상승 흐름을 연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직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죠. 들어오셔야 디테일한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돌려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봉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봉 포착이 되어야 된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눌린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또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기준봉과 이동평균선 확인이 되면은 돌려차기 매매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점 또 활용하시면 되겠고 눌린 구간을 이탈했을 때 기준봉을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로서 대응을 해야 추가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고 처음부터 명분을 가지고 접근했던 이 돌려차기 매매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전 팍스통신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드리고 공약을 했던 이 GNC 에너지 차트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24년 11월부터 최근 2월까지 차트 흐름인데 이렇게 짧은 구간이다 할 수 있는 차트에서도 기준봉이 굉장히 많이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11월이죠. 강하게 또 반등을 한 거래량과 또 양봉이 연출되었고 이후 적절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봉을 만들면서 주가를 상승 시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준봉을 이탈한 행보 구간을 가져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해 1월 들어서 새로운 기준봉을 만들면서 이전 행보 구간을 모두 소화하는 캔들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강한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공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밀린 흐름 속에서 저항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공략을 못했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기준봉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1월달 또 말 부분이죠. 이후 강한 기준봉 연출 이후에 자, 다시 한번 눌린 모 구간을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기준봉과
상승 추세를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짧은 구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기준봉이죠. 먼저 기준봉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는 상승 추세겠죠. 상승 추세라는 게 뭡니까? 저점을 높이고 이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최근 25년 1월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돌려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줬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그 다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위쪽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지만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기준봉을 만들고 행보를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평선을 보셔야 된다.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그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가져갔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상승장이라는 기준하에는 5일선 내지는 11선에서 지지를 강하게 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랫단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최소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GNC 에너지의 차트를 본다면은, 자, 보시다시피 5일선 그리고 1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평선 위쪽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명분하에 접근을 했을 때, 자, 이후에 강한 또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연출해서 강한 양봉을 연출했는데, 이 종목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이 GNC 에너지와 같이 뭐 상한가에 안착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저항대를 염두에 둔 분할 매도로서 접근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 구간 짧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돌려차기 매매를 활용한다면은 단기 저항대 그리고 이후 돌파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승률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돌려차기 매매에 대해서 박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돌려차기 매매 기법을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 돌려차기 매매 기법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상승 추세와 기준봉을 우선 포착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였고요. 자, 이후에는 보통 5에서 11선이라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차트의 흐름을 캐치해서 이걸 매매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기법과 관련해서 히든 종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마스터 종목도 있는데 히든 종목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은 어디서 받아보실 수 있겠죠?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죠. 돌려차기 매매 기법 실전에 적용해보고 싶다. 나도 현실에서 이런 기법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돌려차기 매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복습해 볼 필요 있겠죠. 사실 이런 매매 기법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법이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릭 마스터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꾸준히 또 기준봉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던 1월 기준봉 그리고 양봉 이후에 눌림목 행보를 또 보여줬죠. 이후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다시 한번 이어지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리고 21선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3,000원대에서 또 눌림목을 공략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종목의 고가인
18,770원 기준으로 44%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 특히 기준봉 연출 이외에 눌림목을 연출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업황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접목시킨다면은 이렇게 GNC 에너지와 같은 강한 상승 흐름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기준봉 이후에 눌림목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오늘 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이 기법, 이름이 굉장히 좀 웃깁니다. 돌려차기 기법인데요. 사실 이 기법이 실제로 차트에서 적용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가능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든 종목까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자, 돌려차기 매매 기법. 우리 상승 추세와 기준봉을 우선 포착해야 한다. 자, 기준봉이 포착되고 나면 이제 눌림목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업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슈들은 뭐가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짚어가면서 이 구간을 캐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동평균선 지지 얘기도 해주셨어요. 5일선과 10일선 특히 좀 강조를 해주셨고, 이런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함께 받았을 때 이런 돌려차기 매매 기법의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매수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깔끔한 손절까지 어떻게 하는지 팍스통신망 내에서 이제 또 에릭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 종목과 더불어서 또 히든 종목까지 깜짝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돌려차기 매매 기법이 어떻게 히든 종목에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시려면요.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곧 이어서 히든 종목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마스터님의 히든 종목 설명도 들으셔야 또 내가 공략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증시 하락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말씀드렸던 기준봉을 연출하고 눌림목에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증시 흐름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19일 저점 이후 꾸준히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연출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저점 그리고 또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던 기준봉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1차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4월 들어서 새로운 기준봉이 연출되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후에 음봉이 연출되었지만 보시다시피 5일선 그리고 11선에서 주가가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쪽에 보이는 연두색 선이 240일 장기 이평선인데 최소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 시도 정도는 나아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팍스 통신망에 지금 입장하시면은 이 종목의 디테일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 목표가까지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지금과 같이 시장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종목 자세한 정보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혼자서는 전략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에릭 마스터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QR코드 통해 팍스 통신망 내로 들어오셔서요. 100억 자산가의 꿈 여러분도 현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